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2022년 이민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싶은 반딧불이 아나운서 김유정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됩니다. 저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방에서는요. 저희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것들 콕콕 집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많이 봐주세요. 또 저희 주말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키셔서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URL이 하나 뜹니다. 이거 바로 클릭해 주시면 저희 노란톡 참석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스캔이 안 되시는 경우 샵 3989번으로요. 유료 문자 100원인데요. 긴본 두 글자 주주시면 바로 10초 뒤에 참석 가능하십니다. 네, 저희 토요일 전문가님 주인공 두 분 모셔봐야겠죠. 네, 저희 오른쪽에 김정철 본부장님 그리고 왼쪽에 칼리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난밤 미국 증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요. 국내 증시 오늘 나가는 금요일 녹화 날 어떻게 될지 걱정 많았는데 다행히 좀 반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정철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있었어요. 네. 제가 듣기로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작년 2021년 새해 그 새해 한 해의 주식 투자를 관통할 만한 사자성어를 주셨다고 들었었는데요. 네. 저희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오늘 2022년 한 해를 관통할 만한 사자성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원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매년 사자성어 이맘때쯤 매년 새해 초에 이맘때쯤 이제 사자성어를 하나씩 드려요. 네. 제가 이 드린 게 또 기가 막히게 드렸거든요. 오, 네, 지금까지 네. 계속. 그래서 기가 막히게 드렸는데 한번 이번도 기가 막히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2020년에 딱 들어설 때 그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조금 올라왔는데 올라면서 제가 얘기 드린 게 뭐냐면 거한사위. 거한사위. 네, 거한사위. 즉 뭐냐면 좋을 때, 어려울 때를 대비해라. 내가 지금 한참 좋을 때,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된다. 네.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하고 나서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네. 코로나 터졌죠. 네. 네.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2019년이겠네요. 2019년에서 네. 20년 넘어가네. 그다음 2020년에서 2021년 넘어갔을 때 네.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 그때 이제 주가가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했다가 급반등을 해가지고 네. 한참 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한참 달리고 있을 때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 호환 후보. 호환 후보. 네. 네. 호랑이의 눈으로 소위 걸음으로 가자. 아, 네. 2020년처럼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한 장 안 나온다. 네. 종목을 고를 때 좀 더 호랑이의 눈으로 골라야 된다. 네. 좀 더 종목을 보는 눈이 좀 더 좋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네. 그럼 이제 2021에서 2022년 넘어갔 지금 이 시간에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네. 이제 사자성어는 바로 등고잡이입니다. 등고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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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등고잡이 뭐냐면 네. 높은 곳에 오르려면 네. 낮은 곳부터 시작하자. 네. 네. 즉 이 말은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잖아요. 네. 금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우리나라는 이미 금리를 올려놨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곧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 속도를 빨리 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성장주는 좀 우리가 좀 보지 말자. 네. 그러니까 높은 곳을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 시작하자. 즉 가치주. 가치주. 네, 성장주 네. 말고 좀 가치주 쪽으로 좀 보자. 지금 이제 한참 성장하고 달리고 있었던 종목들보다는 네. 약간 눈을 돌려서 가치주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자라는 의미에서 등고잡이. 등고잡이. 자, 높은 곳을 오르려면 낮은 곳부터 시작하자. 네. 네, 그렇게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또 올해도 또 기가 막히게 맞추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 예측이 지금까지 적절하게 맞았었거든요. 등고잡이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가치주 잊지 말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국내 증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저희가 또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해외 증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칼리 전문가님 정말 해외 주식의 대가이십니다. 저희 그래서 이럴 때 국내 선물 투자, 해외 선물 투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계별 접근 방법이 뭐가 있을지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가 네네네. 있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한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선물, 해외 선물이 무엇인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네, 맞아요. 이 선물 투자라는 거는 일단 주식이랑 조금 다르게 레버리지 효과가 일단 들어가 있다. 네. 레버리지 효과,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지렛대 원리예요. 레버리지 자체가 지렛대 원리라고 해서 네. 적은 금액으로 큰 금액처럼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대보다 훨씬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네. 그만큼 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한 틱당 움직이는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뭐 나스닥, 항생, 오일 어떤 국내 선물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뭐 금이라든지 뭐 실버, 구리 뭐 이런 식으로 종목 자체가 굉장히 섹터별로 다양해요. 이 안에서도 각각의 섹터별로 이어지는 내용 자체를 일단 큰 그림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처음엔 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가 여기서부터 해외 선물이 무엇인지부터 일단 좀 파악해 주시는 게 가장 1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만약에 이제 해외 선물을 조금 알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좀 알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접근 방법이 당연히 HTS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셔야 되겠죠. 네. 일단 국내 주식 투자하실 때도 처음에 일단 주식 사는 방법 그리고 뭐 시초가에 매매하는 방법, 종가에 네. 매매하는 방법 이것도 똑같이 왜냐면 거래 시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이나 그리고 이제 달러인지 이게 홍콩 달러인지 아니면 돈이 국내 원하는지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각의 종목별로 차이점을 이해하시면서 HTS를 먼저 만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 투자를 그다음에 단계별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모의 투자요? 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제 시황상 그리고 정황상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큰 그림으로는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네. 공부를 하시면 오늘 나스닥이 오를 것이다. FOMC 회의 결과 때문에 어떨 것이고 전날 뭐 미증시가 어땠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다음날 어떨 것이다. 이런 식의 예측하는 방식의 시나리오는 일단 네. 먼저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네. 지금 봤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 먼저 대응을 해야 되는 방식은 먼저 마디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디 매매 포인트. 이게 마디 가장 매매 포인트요? 기본이다. 네. 왜냐하면 일단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이제 고점과 저점. 제가 기술적 분석 그리고 제가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네. 2주 동안 매일매일 하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가장 먼저 스타트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마디 매매 포인트. 마디선을 어떻게 잡는지. 어떻게 지금 선물에서 가장 유용하게 잡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단계가 좀 어느 정도 끝난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던 추세선 그리고 뭐 패턴 매매 방식들 뭐 그런 기술적 분석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러한 분석까지 들어가시려면 최소 제가 봤을 때는 3달 정도는 같이 매매를 같이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이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고 단기적으로 네. 일단은 잘못 가지고 계셨을 때 물리셨을 때 이번 한 주 그리고 지금 계속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만 잘못 들고 계셨어도 사실상 손실 금액이 한 계약 기준으로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도 왔다 갔다 했던 정말 시장이었어요. 크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큰 기회가 왔던 시장인데 이게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손실을 크게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제가 저희 방송 보고 계시는 제 라이브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네. 이번 한 주는 제가 정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주간의 움직임 자체, 흐름 자체를 정말 다 맞췄어요. 그러면 네. 이러한 내용까지 좀 가시려면 적어도 저와 함께 한 3달 정도를 같이 이 기술적 분석, 심화 내용까지 단계별로 이어가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칼리 전문가님께서 정말 세세하게 단계적으로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3개월이나 우리 실시간 라이브 방송 그리고 모의 투자 그리고 실전 매매 이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핸드폰 오픈하셔서요.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바로 URL 클릭하신 다음에 노란톡 접속 가능하십니다. 저희 이렇게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두 분 전문가님과 함께 매일매일 계속해서 정말 긴 기간 동안 함께 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요. 어떤 종목을 구매해야 하는지 정확한 타점, 매도와 매수의 그 시기까지 함께 알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국내 증시로도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간밤, 그러니까 오늘 녹화 기준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때문에요. 지난밤 미국 증시가 굉장히 하락했었죠. 그래서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복구는 됐잖아요, 국내 증시가. 하지만 왜 하락했는지,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와 한국의 국내 증시는 과연 이런 1월 효과가 없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 네. 사실 뭐 1월 효과 딱 1월 되자마자 새해 되자마자 사실 첫날 증시는 괜찮았어요. 네. 분위기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징크스가 우리나라 증시 징크스가 있다 그랬는데 네. 1월 첫 거래일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상승을 한다. 네. 그럼 그에 좀 상승하는 확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네. 1월 첫 거래일에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폭락 맞았죠. 폭락 맞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 폭락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장에서 좀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노란톡 메신저에서 노란톡방에서 엄청나게 막 질문 많이 했어요. 네. 이거 더 밀리면 어떡하냐. 종목 지금 손실 나고 난리 났다. 네. 예,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제가 지금 종목들 매도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네. 물어보시냐. 네.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물어보시냐 얘기해 드리면서 제가 왜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어요. 설명도 해주시는군요. 네, 설명 네.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도 네. 지난주, 지지난주 방송을 보시면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얘기 드렸던 국내 증시만 포인트만 좀 볼게요. 국내 증시 포인트만 보시면은 화면 보시면은 네. 자, 일단 1월 제가 12월을 볼게요. 12월 1일부터 자, 12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2월 말일까지 작년에 네, 작년 12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투자가 3조 1천억 샀어요. 3조 1천억. 네. 이거 배당 받으려고. 배당락 때문인 거죠? 배당을 네. 받고 싶어가지고 네. 무리하게 들어왔습니다. 3조 1천억. 근데 이게 보통은 2월 옵션 만기일이나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좀 이게 물량이 나와요. 네. 이때 산 물량이. 네. 근데 올해는 좀 급해. 다들 급합니다. 급해가지고 네. 1월 초부터 그냥 이걸 다 팔았어요. 금융투자에서. 그러니까 주범은 금융투자인데 이 금융투자에서 지금 팔고 있거든요. 금융투자가 약 며칠 동안 팔았냐면 지금 이번 일주일 동안 3조 천을 정확히 팔았네요. 딱 정확히 이번 일주일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12월 한 달 내에 샀던 거 그냥 1월에 첫 주에 다 팔았어요, 그냥. 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배당만 받고 끝내겠다. 네. 그러니까 시장 뭐 긍정적으로 많이 보진 않다는 이야기긴 한데 반면에 금융투자가 이렇게 3조 1천억을 팔 동안 외국인은 1조 5천억을 샀단 말이에요. 물론 선물은 네. 매도 많이 했지만. 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은 아직까지 괜찮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환율 레벨이 1,200원대로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는 지금 환율 1,200원 라인 때 들어가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좀만 원화가 좀만 강세가 되면 원화에서 수익 나고 종목에서 수익 나고 이렇게 두 개 다 수익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 투자는 좀 메리트가 있다. 근데 기관 투자들은 별로 메리트가 없죠. 네. 예, 왜냐하면 수익률만 바라봐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경계감 그런 것 때문에 좀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경계감은 뭐 때문이냐 이제 PPT를 볼 건데요. 네. PPT 한번 보시면은 자 PPT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 사진만 죽어라 나와서 자 네. FMC 의사록이 결국은 나왔잖아요. FMC 네, 의사록이 맞습니다. FMC 의사록 나오고 나서 좀 시장이 크게 밀렸는데 네. 의사록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니까 FMC 회의를 하게 되면 2주 뒤에 의사록을 공개를 합니다. 네. 왜냐면 그 당시에 공개를 하면 충격을 받거든요 시장이. 네. 내용이 충격, 여러 가지가 네. 많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주 뒤에 시장이 조금 잠잠할 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의사록을 어제 공개했는데 이틀 전에요. 공개한 다음에 이제 내용이 뭐였냐 결론은 네.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진다. 근데 빨라진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몰랐어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아니 고용 물가 다 좋은데 아니 금리 인상 빨리 해야지 그러면 이대로 냅두면은 미 연준 의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위원들 금융통화 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금리를 안 올린다.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네. 연봉 다 몇 억씩 받는 분들 직무유기하는 건데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네. 당연히 금리 올릴 거 알고 있었잖아요. 다들 빨리 올릴 거란 거. 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현실화되니까 막상 현실화되니까 좀 과민 반응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문구가 뭐가 있었냐면 Year End Fast라고 해서 그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의 향후 금리 인상에 앞서 예상한 것보다 이른 시기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네.
즉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이 금리 인상을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 문구가 하나 들어갔단 말이야. 네. 예, 이 문구가 들어갔더니 갑자기 이제 놀란 거예요, 다들.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율 상승은 어려우나 세버럴, 여기 세버럴은 뭐냐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위원들은 노동시장 상황이 이미 최대 고용과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네. 노동시장 개선은 크게 나타나진 않을 거다. 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다 중요했는데 이 부분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네,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병목 현상. 지금 물류 대란이잖아요.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계속. 왜냐하면 기업들이 재고를 많이 쌓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왜 많이 쌓으려고 노력해요? 재고가 지금 언제 줄어들지 몰라서 미리 좀 땡겨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재고 땡겨 놓으려고 하니까 물류가 갑자기 폭증을 하죠. 폭증을 하니까 물류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2022년까지는 지속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썸이면 한 2-3명 위원들 정도 될 거예요. 썸 몇몇 위원들이 공급망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아지고 있다. 그래서 물가가 돌아올 수도 있다 하면서 몇 명이 이제 금리를 이렇게 속도를 빨리 올려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2년 금리 인상 예상 횟수가 원래 0.5였는데 3회로 이번에 올라갔다. 왜? 지난번 예상도 3회로 올라갔었어요, 사실. 점도표에서 이미 3회 올라간다고 이미 다 점도표 찍어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BS,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를 100억에서, 그러니까 대차대조표가 이제 돈을 푸는 양이죠. 돈을 푸는 양이라는 건 시장에 있는 채권을 현금으로 사주는 건데 100억 달러를 이제 그 사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제 사주지 않고 더 이상 이제 사주는 거 줄이는 거죠. 좀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500억까지 BS 맞춰놓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BS 맞춰놓겠다는 건데 이거는 좀 더 자금 회수를 좀 빨리 하겠다. 빨리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 연방기금 선물금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올라간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물가하고 결국 연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물가가 올라간 속도에 비례해서 지금 연방기금 선물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역레포는 뭐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금리가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잔에다가 물을 따라요. 그 물을 따는데 물이 점점 다 차서 이 물은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차다 보니까 물이 넘치기 시작해요. 넘치기 시작하니까 물이 바깥으로 넘치죠. 바깥으로 그 넘치는 물을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먹는 주체가 뭐다? 미연준이 먹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즉 돈도 풀지만 역레포로 돈을 또 땡겨가고 있어요, 또 다시.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돈을 풀릴 대로 풀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가 어차피 빨라질 건 맞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 앞으로는 결론적으로 뭐냐? 금리 인상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좀 과민 반응했고 오늘 이제 고용지표 나오겠지만 고용지표가 여러분이 오늘이 아니겠죠.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토요일날 방송 볼 거고 금요일날 밤에 나올 거니까 금요일날 밤에 고용지표 발표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ADP 민간 고용 봤을 때는 고용지표 잘 나와요. 이미 예정돼 있어요. 어느 정도 잘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근데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온다. 네. 그럼 시장 오히려 밀려요. 왜 밀리냐? 금리 진짜 올려야 되는구나. 빨리 올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연준 FOMC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고용은 어느 정도 최대치 좀 근접한 것 같다. 그래서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게 이제 한 템포 좀 흔드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지금 현재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단타잖아요. 금융투자는 제가 얘기했던 프랍데스크들이 매매하는 게 금융투자로 잡힌다고 분명히 맨날 얘기 드리잖아요. 프랍데스크는 단기 트레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단기 동안 3조 원을 이렇게 매도를 했으면 이제 거의 다 팔았어요.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하락이 추가적으로 뭐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큰 추세 하락은 오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저희에게 정확하게 지금 시장 상황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되고요. 저희가 잘 모르겠을 때 시장 상황이 이렇게 급변할 때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는 것만큼 좋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 하단에 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혼자기 외로울 때 그리고 이 시장 상황 잘 분석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QR코드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요. 함께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차근차근 배워 나가시고요. 어떤 종목을 어떤 시기에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해야 하는지 배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키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URL 하나가 뜹니다. 손으로 터치해 주시면 바로 노란톡 접속 가능하시니까요. 함께 들어와서 전문가님들께 상담 받아보시고 함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지금 FOMC에 관련된 내용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미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요. 미증시 하락할 때 기술주가 특히 하락했는데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고점을 찍은 건지 아니면 이게 기회여서 저희가 계속 들어가면 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칼리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제 기준으로 네.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저는 다시금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군요. 현재 지금 어쨌든 저 역시 일단 비농지표 결과가 굉장히 좀 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본부장님은 너무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오면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예상치와 딱 부합한다라고 하면 다시금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전치랑 일단 한번 12월치랑 이제 좀 얘기를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12월 달에 이제 예상치가 55만이었어요. 하지만 21만으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하회를 하면서 증시에 충격을 줬었습니다. 이때 당시 발표, 12월 초에 발표가 됐었을 때 당시에는 일단 그전에도 증시가 밀리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밀려주는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럼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1월 초에도 이 전부터 해서 지금 선물 기준,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1000포인트가량 밀려줬고 지금 단계별로 어제, 그저께 해서 뭐 2%대, 3%대 계속 하락을 보여줬었던 구간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구간대가 제가 어느 정도 바닥으로 지금 잡고 있는 자리값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봤었을 때 예상치가 이전보다도 그래서 55만보다 살짝 작게 잡았어요. 그래서 40만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이 비농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네, 근데 이게 녹화 방송이니까. 만약에 네. 이제 한 딱 40만 부근 때까지 왜냐면 지금 이전치가 21만인데 이번에 수요일에 발표했던 본부장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ADP 비농업 자체가 이전치보다 27만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역시 제가 봤을 때 그냥 무난하게 40만 대 아니면 30만 후반대까지만 이제 딱 나와준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부터 해서 다시금 저점을 다지면서 추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이전부터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임을 보여줬고 확률상 왜냐면 우리가 패턴 대응을 하고 이런 확률상으로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과거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내용 해석이 미래에도 똑같이 반복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 그쵸. 9월 달에 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 S&P나 지수 자체가 밀릴 수 있었던 거는 근 50년, 100년 동안 계속적으로 9월 달에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컸었고 확률상 클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때 딱 맞춰서 눌러줬었죠. 그러면 이번 단계에서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 중에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토요일 날 이미 금요일 날 만약에 나스닥 자체가 2%대가 만약 밀렸다. 네. 지수 자체가 2%까지 기술주가 밀렸다라고 하면 이때는 제가 이렇게 장담을 못 드려요. 다시금 반등이라고. 아, 네. 결국에는 2%대가 아니고 금요일 자체에서 추세를 전환하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양봉 아니면 보합권으로 좀 마감을 보는 흐름이다라고 하면 다음 주 아니면 이번 1월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은 받을 수는 있지만 제가 조금 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기술주 충격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가장 어떻게 보면 충격을 줄 수 있는 게 기술주인데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보신다라고 하면 이미 기술주 같은 경우는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기술 자체에서. 그러면 그만큼 그 돈 자체를 자금을 대출을 해서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럼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 돈이 자체가 갚아야 되는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캐시카우가 있는 기업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량주예요.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돈 순환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지금 금리 뭐 이런 쇼크나 이런 부분들을 크게 받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량주를 지금은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단계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번에 비중을 실어서 사는 게 아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은 뭐 3월 아니면 빠르면 3월 안에 금리 인상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얘기가 나오는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증시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충격을 준다는 거죠. 추세 자체는 우상향일지 몰라도 그 얘기가 나왔을 땐 충격을 줄 수 있죠. 그때마다 조금씩 계속 이 주식 자체를 좀 모아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지금 투자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 이제 오늘이 녹화 날이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오후에 나올 미국 고용 보고서 예측까지 해주셔서요. 저희 이제 정만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국내, 해외 선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광고 보시고 이어서 꿀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노란톡에서요 계속해서 참가해주시는 분들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계속 배워 나가시면서 어려운 증시 상황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저희가 노란톡에 들어오셔도 배울 수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도 꿀팁 하나 배워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김정철 본부장님,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주식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꿀팁이라기보다 이번 주처럼 좋은 팁이 있는 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모의 투자 딱 해놓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 올해 이번 주 급락했잖아요. 급락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자금, 예를 들어 1억을 가지고 있다. 내가 돈을 1억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자시네요. 네, 일단 1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중에 한 6천, 7천 정도, 6천만 원, 한 7천만 원 정도를 주식에 투자를 하세요. 하시고 나머지 2, 3천만 원 가지고 하락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파생상품, 그러니까 선물이나 국내 선물이나 해외 선물 관련 상품에다가 숏 매도를 딱 해놓으시면 과연 수익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내 주식에서 손실나는 그 금액하고 파생상품에서 수익나는 그 금액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쪽에 수익나는 금액이 훨씬 크거든요. 네. 그거 한번 느껴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실전 투자를 하면 느끼는 정도로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한번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하락할 때 그렇게 한번 세팅을 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 이거 그냥 하락할 때 매도 잘 잡으면은 주식에서 난 손실의 2배, 3배 보는구나. 예, 그냥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이 여러분한테는 좋은 팁이 된다. 그래서 이게 지수가 좀 밀릴 때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안 해보더라도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준비를. 근데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물론 준비할 때 뭐 계좌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여러분들. 일일이 또 알아보기 네.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 메시지가 들어오시면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는데 노란색 메시지가 들어오시면은 아주 쉽게 빠르게 제가 알려드리니까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노란톡 안내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면요. 바로 QR코드 스캔하시면 URL 하나 뜹니다. 손가락으로 꾹 터치해 주시면 바로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렇게 국내 선물, 해외 선물에 대해서 모의 투자 대회도 있고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도 실시간으로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칼리 전문가님, 이렇게 모의 투자 대회, 인터넷 라이브 방송 참여하면 뭐가 좋은가요? 네, 일단 제가 정말 하루에 1시간씩 라이브로 강의를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정말요? 무조건 계속 강의를 해드리고 시황 브리핑이나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꾸준히 참여하신 분들이 그래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 1을 배우고 2를 배우고 3을 배우고 4를 배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1, 2, 3, 4를 동시에 쓰는 방식에서 조금 무너지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조합을 하고 뭘 배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내용 자체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가장 지금 현재의 가장 좋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꿀팁 같은 경우는 일단 참여를 하셔라. 저와 그쵸. 참여를 하신 다음에 네. 저랑 같이 하신다라고 하면 가장 지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나스닥 증시 밀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해석, 등락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맞췄어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매매보다 자신 있는 게 자리값이나 이런 부분들 확인하는 거다.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었고 아마 계속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왜냐면 지금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이 거의 50분이 넘으세요. 제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네요. 네. 50분이 넘으시는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지금 계속 없죠. 보고 계시고 네. 오늘 특히나 모니터링을 또 새로운 아나운서님 오신다고 모니터링을 꼭 하신다고 아, 했었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내용 자체는 정말 다 맞췄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80 돌파했는데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그만큼의 이제 추세나 흐름 자체를 맞출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알려면 일단 같이 들어와서 저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왜 근거가 꼭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냥 뭐 여기 갈 거예요. 막연히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자리값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가져가다 보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정말 어렵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기본부터, 그리고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왜 적용이 안 되지 하는 분들은 심화 단계, 그리고 모의 투자부터 모의 투자 대회도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 전문가님들과 어떻게 함께하냐? 바로 화면 하단에 있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휴대전화 어플 키셔서요. 카메라 어플로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URL 한 번 클릭하면 바로 노란톡 접속 가능합니다. 근데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칼리 전문가님 얼마나 대단하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칼리 전문가님 실전 매매 영상 같이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체결. 자, 매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9. 자, 410짜리 값 1차 청산 봐주시고요. 자, 410짜리 값 지금 현재 16,410 1차 청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초가 변동성이니까 일단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30짜리 값 확보 보면서 가져갈게요, 여러분들. 600불 확보 보겠습니다. 440 돌파했을 때 확보 자리 값 가져갈게요. 자, 440 돌파했습니다. 자, 일단은 430 확보, 16,430 확보, 600불 확보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450 올청이에요. 450 올청. 자, 밴드 고점 전이니까 한 번은 노려볼 만하고요. 1분 20초. 자, 1분 20초 뒤에는 청산 자리값 가져갈게요. 시장가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하면 600불 가져가고요. 자, 450 올청대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가 청산 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 캔들 바뀌었죠? 자, 시장가 청산. 자, 시장가 청산 볼게요. 네. 약 8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390.15 자리값 지금 두 계약이고요. 자, 컷 자리값은 6호 자리값 0.5% 지금 구간대 두 계약 지금 청산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6초, 5초, 4초. 자, 언더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계속적으로 매도세 쭉 흘러나오면 그래도 홀딩에 대한 관점으로 좀 보기는 나쁘진 않겠죠. 자, 390점 계속 본절 자리값 가져가는데 자, 일단 저점 밀면 그때 본절 대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값 조정을 세게 보여줬다 보니까 얘 역시도 추세를 강하게 보여줄 타이밍이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근데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는 지금 조금 갈려 있었던 부분이지만 어쨌든 손절가는 일단은 걸어두고 봤던 자리값이고요. 자, 지금 똑같이 0.5% 자리값이지만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 저점 미는 거 충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값이 너무 지나서 그래요. 그쵸? 시장값 너무 지나면서 밴드 저점 터치해줬던 게 일단 좀 아쉬운 구간이지만 일단은 한 번 더 찢을 수 있는 타이밍으로 바뀌었죠. 일단은 다음 반등보다는 찢을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단식 하락으로 지금 계속 언더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으로 보고 있고요.
자, 한 번 더 저점 깨는 움직임에서 우리 자리값 확보 보면서 가져갈게요. 그렇죠? 한 번 더 저점 밀리면 1포 확보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1포 올청 보면서 2포까지 끌고 가는 자리값으로 볼게요. 그렇죠? 나스닥이 지금 반등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좀 정리 타이밍도 같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있겠죠? 자,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보는 여기 가져갈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389.15 자리값 여기가 지금 일단은 1포 확보 구간으로 해서 지금 일단은 본절 말고 389.15 자리값은 일단은 걸어 놓을게요. 최소 지금 50만원 확보는 보면서 가져가고요. 자, 65 자리값까지 확보 볼게요. 확인. 자, 1.5포 확보 388.65 1.5포 확보 자리입니다. 자, 여기가 컷대응이에요. 여러분들 1.5포 컷대응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변동폭 지금 0.5포 내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오더라도 지금 온몸 바뀌는 타이밍에서 정리 본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밀리면 그대로 2포 자리값 지금 가져가는 거고요. 안되면 상승으로 65 자리값에서는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틱차. 자, 끊기면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생도 반등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금 아쉽네요. 취소 확인. 네, 1.5포 수익 축하드립니다. 잡아 먹었죠? 자, 체결. 자, 201 매수 체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다 잡아 먹었죠? 다 잡아 먹고 내려온 자리값이니까 자, 일단은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좀만 더 보고 본절 달도록 할게요. 자, 195까지 올라왔고요. 자, 200자리값 돌파. 자, 240대까지는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슈팅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본절 달면서 1차 청산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정정 확인. 자, 233. 자, 가자. 자, 본절 보면서 가져가고요. 지금 1차 청산 자리값 다 나왔습니다. 자, 끊으실 분들은 500불 지금 끊어주시고요. 자, 본절 보더라도 지금 변동성 이제는 본절 자리값만 가져가고 가는 거예요. 변동성 보셔서 아시겠지만 1초 만에 청산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청산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900불 돌파. 근데 25는 확보 보면서 가져가시죠. 자, 500불 확보. 자, 500불 확보. 25에서는 올청. 자, 여기서 끊기면 여기서 마무리 볼게요. 자, 여기 이상은 좀 견디긴 좀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500불은 확보 보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동을 지금 안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500불. 자, 500불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결. 자, 지금 일단 5스틱 더 올려서 925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25 매수 체결. 22,000. 925 매수 체결. 70터치. 자, 돌파 나왔죠? 자, 75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네, 본절 달면서 볼게요. 자, 본절 대응. 자, 본절 대응 보면서 1차 자리값 나왔죠, 여러분들. 자, 더 보실 분들만 지금은 그래도 본절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75까지는 지금 보여주는 자리값이고요. 더 보실 분들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8. 자, 돌파했죠? 자, 50틱 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50틱 확보 볼게요. 75 자리값 확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청산 자리값 이제는 확보 보시면서 가져갈게요. 자, 끊기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봉까지만 지금 힘 본다라고 했었죠. 자, 맥시멈 지금 786까지 보는 자리값인데 자, 자리값 안 나오면 50틱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 끊기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85 매수 체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 대기 자리값 취소 보면서 가져갈게요. 취소 확인. 자, 매도 대기 자리값 취소 보고 지금 85. 자, 체결 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값 일단 계속 볼게요. 자, 91. 자, 스위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51 자리값 일단은 매도 스위칭. 자, 매도 스위칭. 가져가겠습니다. 좀 빠르게. 일단 컷자리값 좀 짧게 봤으니까 스위칭 볼게요. 851 자리값은 올청대기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100틱. 우리가 보고 싶은 100틱까지는 일단은 올청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22,851. 근데 100틱 말고 자, 조금 수정할게요. 90틱으로 수정할게요. 22,000.
861 올청대기 가져가겠습니다. 861로 볼게요. 786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죠? 자, 조금만 더. 자, 거의 다 왔죠? 자, 한 번만 더. 네, 9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일단은 좀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에요. 자, 체결됐습니다. 750 매수 체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750 매수 체결 가져갈게요. 자, 변동성 지금 보시면 10포인트, 20포인트로는 절대 안 돼요. 크기 때문에 슈팅 준다라고 하면 훨씬 더, 그쵸? 오버 슈팅으로 날아갈 수 있죠? 자, 200불 돌파. 자, 400불까지 돌파했습니다. 자, 그래도 한 번에 내릴 수가 있어요. 자, 500불까지. 자, 560불, 570. 자, 595, 지금. 자, 95자리에서 한 자리 끊을게요, 여러분들. 95자리가 올청대기 볼게요. 15,955. 15,795. 15,795 올청대기. 795예요. 795 올청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올라왔죠? 자, 800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좋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칼리 전문가님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매매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딱 정말 제가 라이브로 정말 리딩 했었던 실전 영상을 지금 담아서 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당 한 계약 기준으로 800불, 900불 이렇게 해가지고 다 수익 금액이 굉장히 크죠. 국내 선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75만 원. 또 100만 원 볼 수 있었던 거를 딱 75만 원 끊겨서 정말 아쉬웠던 자리값이긴 한데 그만큼 제가 봤었을 때 한 계약 기준으로 저는 좀 잘 끌고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특히나 저는 야간에 오전에는 좀 손실이 있었지만 그 손실을 야간에 무패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익 금액으로 이번 주 잘 가져왔던 영상이고요. 편집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주 내용 자체만 가지고 왔었던 매매 영상이었습니다. 네, 정말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는 칼리 전문가님이었습니다. 네, 저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5일입니다. 김정수 본부장님. 네, 뭐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700불, 800불이라고 하면 이게 좀 700원, 800원 같아서 좀 별로 네.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700불, 800불이면 그래서 이제 원화로 또 칼리 전문가님이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 정도 금액 한 75만 원에서 800만 원, 900만 원, 뭐 1000만 원 벌면 제일 좋죠, 사실. 1000만 원 벌면 제일 좋은데 뭐 1000만 원 하루에 1000만 원 벌기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튼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투자 스타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크루드 오일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방송이 쉬었어요. 방송이 쉬었기 때문에. 지지난주 시황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다 맞았어요, 거의 다 맞았어요. 이게 지난주와 지지난주까지 와도 좀 맞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 잘했다.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한번. 자, 보시면 크루드 오일 먼저 볼게요. 자, 제가 지난주에 76.50까지 반등 국면이다. 예, 이게 지난 2주 전에 그랬어요. 2주 전에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 만에 또 이제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방송에 한 주 쉰 것까지 감안하면 사실 더 오른다고 제가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난주 얘기 드린 거고 지지난주 얘기 드린 거고 이게 지난주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딱 맞췄어요. 맞기는 76.50까지. 얘가 76.57 라인이거든요. 딱 맞은 거예요. 예, 딱 맞추고 만약에 지난주 방송할 기회가 있었으면 저는 더 올라간다고 했겠죠. 여튼간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저는 2022년 유가 전망은 이렇게 봅니다. 상고하죠. 일단 2022년 초반에는 좀 올라가다가 후반에는 미국 셰일 업계가 드디어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귀환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좀 밀린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그게 올해 말 일을 우리가 지금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83달러까지 반등 예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어서 칼리 전문가님의 5일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잘 맞아 떨어진 내용이고 제 해석 자체도 지금 계속 이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고 지지난주였기 때문에 저도 조금 아쉽긴 한데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는 79달러 선까지는 일단 한 주간의 반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목표 자체는 82 자리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어요. 이게 제가 계속 지금 한 2주 전에 3주 전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자리값 73을 돌파하면 82까지 올라갈 것이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80달러까지 돌파를 보여줬죠.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드렸던 자리값이고 결국엔 저는 82.11 자리값에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추세 자체가 크게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매매 포인트로 지금 보고 있는 자리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값 터치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매수세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관점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보님. 네, 일단 뭐 골드 같은 경우는 사실 맞았는데 그리고 일주일이 또 지나니까 이제 밀렸죠. 근데 맞고 올라갔다가 밀렸거든요. 제가 1830달러까지 반등해서 지속한다라고 했는데 1830달러를 정확히 터치했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런 아트에 1830달러까지 터치하고 새해 들어서 폭락. 예. 사실 이제 2주 전 얘기니까 이게 2주 전 얘기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2주 전 걸로 딱 기준을 잡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왜 밀렸냐 골드는 당연히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빨라지면 달러 오르면 골드가 달러로 표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밀린 거다. 그래서 저는 금리 상승에 대한 하락세로 추가로 좀 더 하락하지 않을까. 1770달러까지는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릴 거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칼리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역시 그러니까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 본부장님이랑 저랑 거의 내용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취향이나 이게 좀 맞아 떨어져가지고 잘 봤었는데 일단 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본부장님 1830이라고 했었는데 저는 1825까지 상승을 예측을 했었는데 저보다도 이제 살짝 더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3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낙폭을 보여줬는데 지금 차트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 이 매도세가 조금 심상치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추세는 이번 한 주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제 다음 주 한 주 추세만 가지고 가는 거 그 역시 저 역시도 그 낙폭을 보여준다라고 한 1760선까지는 낙폭을 좀 보여줄 것이다. 다음 한 주까지는. 하지만 정말 긴 추세로 봤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168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추세 자체로 1680 제일 오른쪽 하단에 있는 별표 쳐놓은 자리값 있잖아요. 저기까지는 낙폭을 좀 크게 키워갈 수 있는 자리값이니까 일단 1760선까지 낙폭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더 한 번 더 언더를 강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후에 매도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 얼마 남지 않아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나스닥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나스닥 의견 어떤가요, 김보님? 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것도 맞췄어요. 다행이네요. 유로 틀렸거든요. 유로 틀리면 이해는 못하겠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유로를 틀렸는데 다행히 유로 FX까지 못 가고 나스닥에서 끊기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종고점 제가 16,700까지 반등 예상했어요. 근데 정확히 16,659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거의 맞았다고 해줘야 되는데 일단 뭐 여러분들이 아니라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절반 적중 써놨어요. 그래서 저도 양심적이라 절반 적중 써놨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 없었기 때문에 좀 더 그 뒤는 이제 밀렸죠. 다시 밀렸는데 추세적으로 저는 이제 좀 바닥은 좀 찍었다. 그다음에 여기 지지라인 여기서 세 번 지지받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16,130포인트까지 다시 반등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로 FX도 김보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는 이제 제가 틀렸는데 굳이 하고 싶지 않아서 네. 제 칼리님한테 나스닥 의견을 물어보는 게 나을 것 제가 같습니다. 나스닥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저 역시도 지금 추세선과 지금 3바닥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금 3중 바닥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리값인데 여기 자리값에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지지 구간을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비동지표 결과에 따라서 여기서 상승 그리고 도지 형태만 이어지면서 보합으로 마감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후 상승 같은 경우는 16,130대까지는 충분히 보여준다. 제가 이제 별표를 쳐놨잖아요. 근데 이 상승 자체가 이제 원래는 이전까지만 보더라도 17,000대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1월 같은 경우는 금리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파월장이 나와가지고 연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쇼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크게 못 받을 것 같아요. 상승하면 떨어지고 상승하면 떨어지고 약간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채널 라인 때 박스 형태를 우상향으로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 16,130대까지는 추가적인 반등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토요일 저녁 긴 시간 저희와 함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새해 특집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꿀팁 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는요, 내일 일요일 밤에도 함께 할 수 있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